안녕하세요. 강사 최애경입니다. 엑셀은 서류 작업을 할 때 아주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많은 데이터 시트 내용 중에서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 지정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찾기 쉽도록 화면에 표시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표를 분석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데이터를 원하는 조건으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종류로는 셀 강조 규칙, 상위 하위 규칙, 데이터 막대 및 색조, 아이콘 집합, 세 규칙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클릭했더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죠. 이 규칙들 중에서 셀 강조 규칙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셀 강조 규칙은 말 그대로 셀에 있는 데이터가 이미 데이터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서 선택된 셀의 서식을 지정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셀 강조 규칙을 저와 함께 실행을 해볼 텐데요. C열 7행부터 C열 14행 중에서 조건에 맞는 규칙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을 잡겠습니다. 블럭을 잡았다면 조건부 서식으로 가셔서 셀 강조 규칙으로 가시는데요. 첫 번째 있는 뭐뭐보다 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뭐보다 큼이라는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숫자 데이터는 선택된 영역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고요. 다만 내가 제시한 숫자보다 큰 값에 어떤 서식을 지정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2만이라는 숫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만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적용한 서식을 기본으로 되어 있는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로 바꿔봅니다. 확인 단추를 누르고 영역을 해제하고 보면 방금 전에 주었던 2만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서식을 지정하세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결과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규칙을 다시 적용해 볼 거기 때문에 C열 7행부터 C열 14행에 있는 규칙을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을 잡을게요. C열 7부터 14까지 영역을 잡은 후에 조건부 서식으로 가서 규칙 지우기, 선택한 셀의 규칙을 지우기 하시면 방금 전에 적용했던 규칙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다른 규칙을 적용해 보실 건데요. 다시 영역이 잡혀 있는 상태라면 조건부 서식으로 가셔서 셀 강조 규칙으로 갑니다. 자, 셀 강조 규칙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뭐뭐보다 작음이라는 서식을 적용해 볼게요. 자, 선택을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보다 뭐뭐보다 작음이라는 창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아까는 큰 수를 했다면 이번에는 작은 셀 적용을 해볼 건데요. 동일하게 숫자 데이터를 지우고 2만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만이라는 숫자 데이터에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라는 서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또 다른 형태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를 선택하고 미리 보기로 보이게 되겠죠. 자, 확인 단추를 눌러서 영역을 해제하고 서식이 적용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선택된 영역에 셀 강조 규칙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적용해 봤는데요. 셀 강조 규칙에 있는 또 다른 규칙들을 한 번씩 적용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에 C열 7행부터 14행에 조건부 서식에 있는 셀 강조 규칙의 두 가지를 적용해 봤는데요. 아랫부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규칙이 있으니 나머지들도 하나씩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상위 하위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열 7행부터 D열 14행까지 영역을 잡으시고요. 역시 홈 탭에 조건부 서식으로 가시면 두 번째 상위 하위 규칙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상위 10개 항목에다가 서식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활성창에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 적용할 서식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저는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 10은 필요 없고 5 정도만 주겠습니다. 숫자가 내려가면서 왼쪽에 보이는 내용들의 셀에 어떻게 서식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였다면 확인 단추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영역에 지정된 색과 상위 5개 그룹의 셀에 배경색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방금 전에 D열 7행부터 D열 14행 영역에 상위 하위 규칙에 5순위까지 서식을 설정을 했다면 바른 서식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을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지우기로 가셔서 선택할 셀의 규칙 지우기를 클릭하시면 데이터들이 초기화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조건부 서식으로 가셔서 상위 하위 규칙에 이번에는 하위 10개 항목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10이라는 숫자를 저는 3으로 바꾸겠습니다. 3으로 바꿔주시고 기본으로 되어 있는 적용할 서식 메뉴를 선택해서 저는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로 서식을 변경하고 확인 단추를 누른 후에 영역을 해제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블럭을 잡고 영역을 다시 선택해서 나타나 있는 상위 하위 규칙에 있는 또 다른 메뉴들을 개인적으로 실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막대 서식을 적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2열 7행부터 14행까지 영역을 잡아주시고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막대로 갑니다. 데이터 막대로 가서 보시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라데이션 채우기 메뉴와 단색 채우기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동해서 보시면 왼쪽에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했을 때 어떠한 색깔로 어떤 형태대로 들어가는지 미리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단색으로 가볼게요. 단색으로 이동할 때 역시 미리 보기가 보이면서 그라데이션 채우기와는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막대는 잘 보시면 숫자 데이터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막대 스타일의 길이가 달라지는데요. 데이터 막대는 최대값, 가장 큰 값과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색조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열 7행부터 14행까지 영역을 잡아주시고 조건부 서식에 내려가서 색조 항목으로 갑니다. 자, 색조로 갔을 때 오른쪽에 미리 보기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마우스로 이동할 때마다 어떤 형태대로 적용할 것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영역을 해제하면 각각 셀에 여러 가지 색조가 적용된 것을 보실 텐데요. 어떤 규칙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됐는지 보시고 싶다면 영역을 잡으신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가시고 쭉 내려가서 보시면 맨 아랫부분에 규칙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규칙 관리를 선택해서 규칙 관리자를 열어주시고 규칙을 편집하겠다 또는 보겠다 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어떤 형태대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식 스타일은 세 가지 색조로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색, 최소값의 색, 최대값의 색, 중간값의 색인데 중간값을 백분위로 할 것인지 숫자를 할 것인지도 결정을 해서 색조를 선택해서 서식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확인 단추 눌러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으로는 아이콘 집합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7행부터 14행까지 영역을 잡아주시고
조건부 서식으로 가셔서 아이콘 집합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 동그라미 모양, 신호등 모양, 깃발 모양 등 여러가지 형태의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방향에 첫 번째 있는 3방향 화살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영역 안에 각 방향별로 화살표 아이콘이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선택된 영역에 있는 아이콘의 규칙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로 들어갑니다. 아까 들어가셨으니 조금 더 쉽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규칙 관리로 가서 보시면 이러이러한 규칙을 보기 위해서 규칙 편집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역시 서식 스타일 아이콘 집합, 아이콘 스타일은 화살표, 그리고 위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의 값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백분율로 67 이상, 백분율로 33 이상인 경우에, 33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이렇게 화살표 방향 스타일로 서식을 적용하겠다라고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셀 안에 있는 데이터 값에 따라서 방향과 색깔이 다르게 표시된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단추를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새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쪽에 있는 규칙과는 다르게 수식을 사용하여 선택된 영역에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이제까지 했던 그런 규칙들은 열 단위로 영역을 잡아서 서식을 적용하였다면 새 규칙은 선택된 셀에 있는 데이터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맞는 경우라면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있는 행 전체에 서식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새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B열 7행부터 J열 14행까지 영역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열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이런 데이터 중에서 70 이상인 데이터가 있는 행 전체에는 빨간색 텍스트 그리고 글꼴 스타일을 굵게라는 서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잡으셨다면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갑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규칙 설명 편집 아랫부분에 클릭을 하셔서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가 생겼다면 부등호 기호 는을 넣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72.3에 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자, 방금 전에 부등호 기호 뒤에 H7이 들어가는데요. H는 열번호, 7은 행번호가 되겠죠. 그 앞에 달러 표시가 들어갑니다. 달러 표시의 의미는 절대 참조라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절대 참조라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켜 놓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데이터들, 행을 비교해 가면서 70 이상인지 물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거기 때문에 행이 이동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7 앞에 달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달러를 지어주시고요. 그럼 열은요? 열은 어차피 그 열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행을 비교할 거기 때문에 H라는 열은 변하지 않겠죠. 자, 이런 조건에서 70 이상인 선택된 셀에 있는 데이터가 70 이상인 경우에 자, 70 이상이라는 것은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조건이 맞는 경우라면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글꼴 탭에 색깔을 빨간색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글꼴 스타일을 굵게. 자, 미리 보기로 보이네요. 확인 단추를 눌러서 이러이러한 결과로 행 전체가 적용이 됩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단추 눌렀을 때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70 이상인 데이터가 있는 행 전체에 빨간색 글꼴 그리고 진한 텍스트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AND라는 함수를 한번 써 볼 텐데요.
방금 전에 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아랫부분에 AND 조건, 수식을 사용하여 실업률이 1.6 이상이고 4.0 이하인 셀에 서식을 적용할 건데요. 텍스트 색깔은 흰색, 채우기는 파랑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체 행에 서식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B열 7행부터 J열 14행까지 영역을 잡습니다. 조건부 서식으로 가셔서 새 규칙으로 이동하시고요. 아랫부분에 있는 유형 중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커서가 생겼다면 부등호 기호 는을 넣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우실 텐데요. 처음으로 함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AND 함수는 A와 B가 있을 때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출력하는 게 우리가 쓸 AND 함수입니다. AND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AND,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그 상태죠. 그리고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함수는요. 함수 이름을 쓰고 괄호를 열고 닫는 과정으로 결과가 출력이 되는데요. 그래서 AND 뒤에 여는 괄호 함수를 적겠습니다. 자, 실업률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할 거기 때문에 실업률이 있는 첫 번째 셀 4.2를 선택합니다.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 I7이라는 셀 주소가 들어가는데요. 두 I와 7 앞에 달러 표시가 모두 들어갑니다. 자, I라는 열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 행은 비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달러, 행 앞에 있는 달러는 없애줍니다. 이런 셀 주소가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조건을 써야 되겠죠. 뒤에다가 1.6 이상이고 라는 그런 데이터들을 출력할 거기 때문에 이상을 적어주는데요. 이상은 이렇게 적습니다. 1.6. 자, 1.6 이상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잘못됐네요. 1.6. 1.6 이상이라는 거는 1.6보다 클 수도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조건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의 사이는 쉼표로 구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을 줄 건데요. 선택된 셀에 있는 데이터가 1.6 이상인지 먼저 비교를 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4.1을 선택했을 때 역시 달러 표시가 들어가는데요. 행번호 앞에 있는 달러를 지어주시고 1.6 이상인지 아닌지를 비교를 하고 두 번째는 4.0 이하인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셀 주소 뒤에 이하는 작거나 같다 4.0이라고 입력을 할 건데요. 4.0 이하이라는 것은 4.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조건이 됐다면 AND 조건은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열고, 괄호 열고 닫고 말씀드렸죠? 괄호를 닫아줍니다. 이렇게 AND 함수로 두 가지 조건을 주었다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것에 대한 행 전체에 서식을 넣으러 갑니다. 자,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저는 글꼴과 채우기를 넣을 건데요. 먼저 글꼴은 흰색으로 주겠습니다. 흰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채우기로 가셔서 색깔을 저는 파랑으로 지정해 보려고 합니다. 자, 파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전체 행에 조건에 맞는 전체 행에 어떤 서식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미리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확인 단추를 눌러보겠습니다. 서식이 적용이 됐다면 빈 영역을 클릭해서 영역을 해제해 보시고요. 실업률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AND 조건을 줬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에 맞는 행 전체에 올바른 서식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건부 서식의 다양한 규칙들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을 잘만 활용하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멋진 데이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엑셀의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규칙들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엑셀의 필터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